봐봐,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시라. 알겠죠? 그러니까 해서 그의 행동들이 없었더라면, 그것들은 파괴되어지거나 해외로 반출되어졌을 겁니다. 여기 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 디즈 아이템즈 요걸 받아주는 거겠죠? 이렇게 드셨죠? 뒤에 좀 더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읽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로 연결이 될지 아시겠죠? 그가 뭐 했는데, 어떤 행동들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As soon as I walked in, 내가 걸어 들어가자마자,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마자 I could not help but admire some ink and water paintings by 전현필, 정선, a famous Korean artist also known as 겸재 정선이죠. 잠깐만, 밑줄 안 서야 됩니다. Could not help but admire까지 밑줄 치세요. 은규, 무슨 뜻입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 맞아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연결이 됩니까? help가 나오고 but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히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려드리면 여기서의 help란 단어 있잖아요. help가 돕다라는 뜻도 있어요. 돕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help가 다른 뜻도 있어. 뭐 help는 기본적으로 돕다지만 avoid의 뜻도 있습니다. help의 avoid의 뜻이 있어요. avoid가 무슨 뜻입니까? 회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나 이상하잖아.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이 but이란 단어도 있는데 but이란 단어도 그러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but은 except의 뜻입니다. except, 뭐뭇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것을 제외할 수가 없다. 이게 제외한 회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랑 동의어가 있어요. 동의어는 can, not, but 원형 부정사를 써도 됩니다. can, not, but 원형 부정사. 요것도 됩니다. 여기서 but도 except의 뜻이야. 제외할 수가 없다.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또 같은 말이 있습니다. 또 같은 말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have no choice.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 choice란 표현을 써도 되고요. 동의어가 되는 게 alternative라는 표현도 있어요. 대안책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고 대안책이 없습니다. but 다음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이렇게. 이것을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다. 이런 거예요. 됐어요? 그 전체적인 뜻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동의어를 많이 알려드리는 이유가 어떤 표현을 썼냐에 따라서 원형 부정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투부정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오케이? 이게 다 달라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은 뭡니까? 그렇죠. 너희가 알고 있는 건 사실 이거죠. cannot help ing죠. cannot help ing. 오케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회피할 수 없다. 됐어요? 나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뭘요? Some ink and water paintings. 수묵화라고 보통 말을 하죠. 누구? 정선. 컴마입니다. 동격. 겸재. 또한 겸재로서 알려져 있는 한국의 유명한 예술가인 정선의 수묵화의 경탄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These paintings were counted on an album called The 해학정신첩. 해학정신첩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앨범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일치, 불일치 같은 것들로 헷갈리게 되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거 풀 때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푸는 것이 좋지만 내가 그 내용을 아니까 그냥 선택지만 보고 정답을 써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좀 위험한 거는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근데 기억을 건드릴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저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간이 막 엄청나게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잖아. 중간고사 보니까 막 어마무시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 좀 투자하셔서 정확하게 읽고 푸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내신은 They depict the beautiful scenery of 금강산 mountain and its surrounding area. 금강산과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 대한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 way, 잠깐만 여기 잘 봐봐. The way, 겸재, painted the mountain, rivers and valleys. Makes them more look very inviting.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 두 개라서 접속사 하나 필요하죠. 어디 있어? 여기 the way 명사, 겸재 명사, painted 동사. 명사 동사니까 여기 사이에 써야겠죠.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사이에 how가 있는 거죠. 근데 how가 이게 써 있으면 안 되죠. 왜요? the way how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다만 중요한 건 여기 겸재부터 어디까지? 여기 valleys까지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항상 말하는 거지만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항상 수일치를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 실제 주어는 누굽니까? the way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makes가 동사가 되는 거니까 이 둘 사이에 수일치를 반드시 맞춰주세요. 이겁니다. 특히나 헷갈릴 만한 것은 makes 앞에 valleys라고 나오니까 rivers라고 나오니까 혼동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야. 실제 주어는 the way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여기서 요 makes가 뭡니까? 사역동사잖아요. 명사 나오고 원형 부정사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뭐 아주 간단한 문법이니까 됐죠? 그러니까 겸재가 이렇게 산들과 강들과 계곡을 그려내는 그 방식이 그것들을 훨씬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I was shocked. 나는 충격받았습니다. On the mountain tour guide made said that the album was almost burned as kindling. 쇼크가 뭡니까? 충격을 주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I was shocked가 맞습니다. 내가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충격을 주는 거라서 shocked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언제? On the museum tour guide said that 그 가이드가 이런 말 했어요. 그거 거의 불타버릴 뻔했어. 뭐로써? As kindling. kindling이 뭡니까? 불쏘시개를 kindling이라고요. 불쏘시개. 왜냐면 우리 불 피울 때 종이 좀 태워가지고 이게 불꽃 이렇게 키워내야 되는 거잖아. 불쏘시개로 거의 불타버릴 뻔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잠깐만, 거의 불타버릴 뻔했습니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리고서 unfortunately 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면 되겠죠. 이제 it was rescued. 그것이 구출되었습니다. 구출되어졌으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fortunately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게 fortunately나 unfortunately라고 하는 게 역접의 연결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운 좋게도 구조되었어. At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later purchased. 나중에 구매되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얘들아 이게 was가 동시에 있는 거고요. was rescued, was purchas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전혀 이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맞는 표현입니다. 과거분사로 by 간송에 의해서 구매되어졌습니다. 됐죠? 잠깐만 여기서 knowing 이런 생각을 해야 돼. knowing으로 나오니까 얘가 분사 구문일까? 동명사일까? 좀 따라가 볼게. That 끊어야겠죠? These beautiful paintings were nearly turned into ash. 여기까지 끊어야겠죠. 여기가 동사가 나옵니다. 됐어요? 다시 할게. Knowing that these beautiful paintings were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구나. 동사 were nearly into ashes 이렇게 되는데 동사 나오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knowing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은 made me feel very sad 이렇게 대승상의 접수가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were nearly turned into ashes. 이 잿더미가 뻔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것은 나를 굉장히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뭐 깨알 같은 made 목적어 너무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야 근데 잠깐만 요 얘기 하나만 하고 갑시다. 이미 앞에서 나왔었고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글의 시작을 지문을 보니까 지문의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한다고 쳐요. 얘 뭐예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냐면 동사원이 ing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명사구나. 그럼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근데 얘가 뭐일 수도 있어요? 현재 분사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분사구문이 될 수도 있죠. 오케이? 그런데 그 판단은 요것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뒤에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명사의 형태는 이렇게 나온 거야. 다시 이렇게 나눠볼게요.
동사원형의 ing 그리고 플러스 블라블라 한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동명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뭐? 그냥 수일치 정도만 유념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동사원형의 ing가 나오고 블라블라 한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 혹은 격가지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라고 불렀잖아요. 분사구문. 자, 이번 과에 그 4과에 3과에서는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왔었냐면 가정법. 근데 3과에서도 분사구문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4과에서도 나오는 문법은 분사구문과 가정법 두 가지입니다. 분사구문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정리 좀 합시다. 분사구문 세 가지를 보라 그랬죠. 어떻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니 해도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 이거 판단하라 그랬죠. 그 판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사는 명사죠. 명사는 뭐 해야 돼? 다시 할게요. 분사는 형용사죠. 형용사는 뭐 해야 돼?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명사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요 명사를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요렇게 끌어다가 요 명사를 요렇게 끌어다가 관계를 따져라. 이런 관계를 따져라. 근데 그 관계가 능동이라면 현재 분사를, 수동이라면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 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해석은 어떻게 할 건데? 해석은 이 전체, 이 전체가 얘를 수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서술형이 없긴 하지만 적어놓은 볼게요. 세 번째, 이거는 분사 구문이니까, 분사 구문이니까 이걸 뭘로 바꿔라? 절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더라. 절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절은 주어 동사를 쓰겠다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주어 동사인데 주어 동사 또 쓸 거잖아.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먼저 필요하겠죠? 이렇게. 근데 접속사 뒤에다가 주어 동사 써야 되잖아. 이 주어는 뭘 씁니까? 요 녀석 이렇게 가져다가 주어 쓰시고, 여기에 쓰였던 동사를 데려다가 동사로 쓰시고, 다만 이 동사를 쓸 때는 뭐? 시제만 잘 따져 주시라. 이게 분사 구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분사 구문 딱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만 하면 돼.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사 구문은 이렇게 생겼냐? 아니라 그랬죠. 효민, 분사 구문은 요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뭐? 어머,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 더? 이것도 분사 구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생김새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어떻게? 요렇게요. with 명사 그리고 분사 이렇게 보라 그랬죠. with 명사 분사, with 명사 분사. 이것도 분사 구문이라고 했죠. 아니 이게 분사 구문인 거 뭡니까? 어떻게 압니까? 아니 이거 봐봐.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없잖아.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나 pp가 나왔잖아요. 이게 분사 구문이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러면 도연 질문. 그럼 내가 여기서 세 가지를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분사 구문 딱 세 가지야. 문법,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두 번째 해석, 세 번째 절. 이 세 가지란 말이죠. 도연, 그럼 질문. 얘가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바꾸지 말란 얘기야. 형용사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니까. 근데 아까는 얘가 관계를 따질 명사가 없으니까 데리고 온 거야. 그 이유는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분사 구문은 주절 주어랑 종소절 주어가 똑같으니까 없앤 거다. 그러니까 없단 이야기는 얘랑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데리고 와서 관계를 따진 거야. 괜찮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앞에 명사 그냥 있다. 그러니 도현이가 말한 것처럼 그냥 그 바로 앞에 있는 명사하고의 그냥 관계를 따져라. 첫 번째, 문법적인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하고의 관계만 따지면 된다. 이 관계가 능동이냐 아니면 이 관계가 수동이냐 이걸 따지란 이야기야. 매우 간단하게도. 됐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게 전체가 수식한다고 봤는데 두 번째로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with를 썼다. 다른 전치사가 아니라 하필은 with다. 그럼 with는 뭐야? 물리적으로 보면 가지고 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시간적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얘가 동시동작이란 뜻이야. 동시동작. 그러니 동시동작이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하면 된다. 뭐 하면서 또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 이거 절로는 어떻게 바꾸냐? 절의 형태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절로 어떻게 바꿔? 동시동작이라고. 동시동작이니까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그 접속사는 뭘 쓰면 되겠어요?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니까 as 정도 쓰면 됩니다. as.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명사를 여기다가 주어 자리에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사용되었던 동사를 동사 자리에 써주시면 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접속사 뒤에 나오는 동사이니까 시제라는 부분만 잘 신경 써주시라. 됐어요? 분사구문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이상 더 따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세부적인 거라서 기본 공식은 딱 여기까지 요 안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좀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좀 이따 이게 나올 겁니다. 얘가. 자, 갑시다. I'm thankful. 나는 감사했습니다. That these paintings are still around. 잠깐만 연두색입니다. 이 표현 기억하세요. Be still around. Be still around.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근처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손상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intact란 단어를 쓰면 됩니다. 텍트가 뭐예요? 혹시 너희들 그 렌즈 끼는 사람 있어요? 눈에 이렇게 끼는 렌즈를 뭐라고 합니까? 컨택트 렌즈라고 그래. 컨택트 렌즈. 왜냐하면 렌즈랑 눈이 닿았잖아요. 그게 컨택트입니다. 그러니까 텍트란 단어가 손대다라는 뜻이야. 손을 대다. 오케이? 그럼 인텍트는 뭡니까? 손대지 않은 겁니다. 손상되지 않은이라는 뜻이 인텍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텍트. 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So that. 잠깐만요. So that 묻겠습니다. 목적이죠. Future generation, 이 미래 세대가 can also appreciate them,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아직도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여기도 하나 잠깐만, 이거 1학년 때부터 몇 번 했던 거죠. appreciate, 뜻이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뭡니까? 감사하다. 두 번째 뭡니까? 감상하다. 세 번째 뭡니까? 가치를 평가하다. 가치평가 이렇게 봐도 되고요. 진가를 알다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여기서 무슨 뜻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좀 더 갈까요? 자, the next item. 그 다음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요. That impressed me. 이렇게 돼야겠죠. 오케이? 나에게 감명을 준 그 다음 번 아이템은 was a gorgeous porcelain vase called Celadon Pronos vase and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내가 이거 외워보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못 외우겠습니다. 뭐 운항무늬 매병인가? 상감 운항무늬 이런 거 있어요. 그거래. 아무튼 이렇게 불려지는 포슬린 작입니다. It is a pleasant shade of green. 잠깐만, 빨간색입니다. with 우리 이거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영어에서 우리가 문장을 보면서 without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심합시다. 뭐에 대해서?
가정법의 여부에 대해서 의심합시다. without 나오고 나서 뒤에 어떤 애가 나오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어떤 거? with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의심합시다. 어떤 걸? 얘를요. 이렇게 의심하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with 나왔고요. 뒤에 a lovely pattern of clouds and cranes. 그런 다음에 뭐? encircling the entire vase.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전형적으로 with 명사 ing, with 명사 ing 이라는 형태인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서술형이 없으니까 서술형이 있으면 영작해봐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서술형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디? 자연스럽게 여기를 물어보게 되겠죠. 어디? encircling 이라는 표현을 물어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encircling 이라는 표현을 쓸 것이냐 encircled 라는 형태를 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encircle이 뭡니까? 그 영어 단어에서 en이 들어가면 뭐뭐 하게 하다. cause의 뜻이었잖아요. circle이 뭐예요? circle이 원이니까 원을 그리게 하다. 이렇게 둘러싸다, 휘감다 라는 뜻입니다. 둘러싸다, 휘감다. 그럼 뭐야? 잠깐만. 아주 예쁜 구름과 두루미의 문양이. 그 문양이 둘러싸는 겁니까? 문양을 둘러싸는 겁니까? 그 패턴 문양이 둘러싸는 거죠. 능동관계다. 이 관계가 여기랑 아까 도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 앞에 있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지기로 했죠. 이 앞에 있는 명사 문양과 둘러싸다를 보니까 이 관계가 능동이 되더라. 그래서 encircling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전체 꽃병 자체를 휘감고 있는 채로요. 휘감으면서 이 아주 기분 좋은 녹색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상감청장 가보네요. 됐죠? 요렇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요 문장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요. 연속으로 별표를 치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얼마나 다루시냐에 따라 달라요. 요거는 그러니까 원래 요 사과에 나오는 문법은 얘거든요.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법은 얘이긴 한데 또 하나 어려운 문법이 있어서 얘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왜냐면 요번에 뭐 새로 선생님께서 오셔서 문법에 대해서 많이 힘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1학년들도 시험 스타일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이랑 아주 많이 달라요. 느낌 자체가. 근데 요번에 너희도 선생님 바뀌셨으니까 좀 꼼꼼하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 필기하십시오. 필기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누가 들었을까나? 경준아, 혹시 요거 우리 몇 번 하긴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나? sim이란 단어 기억나요? 오케이. 채율, sim 기억나요? 특징이 뭐였죠? 아, 기억은 나지만 특징은 모른다? sim. 그렇지. 그러니까 좀 자세히 말해봐. 오케이. 기억하십시오. 이게 암기의 영역이 있고 이해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게 만드는 거야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건 암기를 해야 돼. 자, 이런 거야. 지금 최율이 말한 것처럼 sim은 특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sim은 앞에다 it을 쓰면 it이 나오면 뒤는 that을 씁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it이 나오면 무조건 that 씁니다. 그럼 that은 뭐야? 접속사잖아. 접속사니까 뒤에 뭘 써야 돼?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를 써야만 하는 거예요. 됐죠? 성준,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기억 안 나요? 요거 아셔야 돼. 몇 번 했던 거야. 꼭. 은기 이거 뭡니까? 뒤졌어. 지호 뭐예요? 이런 썩을. 앞에 명사가 나오면 it이 나오면 that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명사가 나오면 뒤에다가는 투부정사를 씁니다. 이건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괜찮죠? 암기하는 거야.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자, 조금만 더 설명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암기해. 일단 암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볼게. 요거 분사구문이잖아요. 그치?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분사구문을 이렇게 절의 형태로 바꿀 수 있대. 예? 그러면 at이 당초에 접속사 주어 동사였던 걸
접속사 주어 동사였던 것을 준동사인 분사로 바꾼 거죠. 맞아요?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이건 절이고 이건 주어 동사 없으니까 구잖아. 그럼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꾼 거죠. 맞아? 접속사 주어 동사를 준동사로 바꾼 것과 얘가 동일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기본 논리가 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다시 무슨 말이냐?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접속사가 사라지고 주어가 없어지고 얘가 준동사가 됐잖아요. 예를 보면 성형 봐봐요. 여기 집중해야 돼. 이거 어려워. 들어야 돼. 예를 보면 마찬가지로 접속사 주어 동사였던 것이 뭐로 바뀌어요? 투부정사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접속사 주어 동사란 절이 투부정사란 준동사로 바뀐 구로 바뀐 형태란 말이야. 오케이? 기본 논리가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꿔 놓은 형태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요. 기본 논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한 가지만 써드릴게요. 주어 동사가 있고요. 주어 동사를 기본적으로 쓴 다음에 이 뒤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말을 더 하고 싶어 이랬을 때 내 선택은 이렇게 나의 선택은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선택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선택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내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요. 나 이거 쓰고 싶어.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 썼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를 써놓고 나서 곰곰이 째려보니까 째려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주어랑 여기 있는 주어랑 똑같아. 뭐 했던 말 또 해. 싫어. 귀찮게 뭘 또 말해. 지우고 주어가 사라지니까 접속사도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선택해서 썼다가 준동사를 쓰고 나니까 너무 좀 글이 짧아서 칸수도 안 맞고 정보량의 차이가 좀 있길래 구를 썼다가 절의 형태로 다시 바꿀래. 이게 내 맘이라고. 오케이? 내가 선택해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일로 와봐. it은 접속사 주어 동사, 명사는 투부정사야. 예문. It seems not. 그래 보입니다. 어때 보이냐면 she loves me 이렇게요. 요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암기의 영역이 있었고요. 지금부터 이해의 영역이야. 요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하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돼. 설명 들어봐. It seems not she loves me. 해석을 해보니까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어요?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을 다 했는데 이때 it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린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이런 걸 더미라고 불러요. 더미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충이 바보를 더미라고 합니다. 오케이? 더미라고요. 그냥 쓰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워버리세요, 그냥. it을 지우면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it을 지운다. 이게 핵심입니다. 주어 자리가 비잖아요. 주어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는 그대로 두면 안 돼. 주어 자리는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비어있는 자리를 뭘로 채울 거냐? 어차피 주어가 비었으니 주어로 채우자. 그 주어가 누굽니까? 종속절의 주어로 얘를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서 it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워진다가 핵심이에요. 그걸 채우다 보니까 주어가 빠져나가는 거야. 주어가 빠져나가니까 뭐가 깨져? 절의 개념이 깨져버렸어. 절의 개념이 깨지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어? 접속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으니까 이제 얘는 진짜 동사입니까? 가짜 동사입니까? 가짜 동사인 거죠. 가짜 동사가 된 거야. 가짜 동사니까 준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중에 벌써 투부정사 쓰기로 약속해놨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장을 바꿔보면 얘는 쓰면 이렇게 되죠. She seems to love me 라는 형태를 쓰게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자, 포인트는 어디다?
포인트는 it이 의미가 없어서 사라졌다. 의미 없는 it을 지웠다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요 문장 있잖아요. 요 문장. The cranes seem to be alive and stretching their wings in search of freedom. 요거 써보세요. 이 문장을 써보세요. 지금 얘는 seem 뒤에 to be라는 형태를 썼으니까 거꾸로 하라는 거죠. 이건 구의 형태로 쓰여져 있으니 절로 바꾸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준, 불러봐.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요런 깨알 같은 실수 seems 잘했어요. 이 seems 한 다음에 아까는 주어가 cranes 복수였기 때문에 seem을 쓴 거고요. it이 되는 순간 seems가 됐어야죠. 오케이? seems that 한 다음에 뒤에 the cranes 여기가 핵심이 됩니다. 칸이 좁네요. 바로 밑에 쓰고 지울게. 이 seems that 한 다음에 the cranes 하고 나서 뭘 씁니까? are alive 이렇게 써야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됐죠?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를 써야 되잖아. 여기에 to be라고 썼었기 때문에 요 녀석을 이용해서 동사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요 동사가 loves라고 하는 동사가 투부정사가 된 것처럼 거꾸로 투부정사였던 녀석을 동사로 바꿔주는 거죠. 됐어요? 여기에 to be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얘를 are 이런 형태로 바꿔줬다고요. 됐어요? 비동사니까 비동사를 써준 거라고. 됐어요? 오케이? 요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학교에서 일단 지울게. 학교에서 요거 seem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랑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있거든요.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하시냐에 따라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To be alive,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stretching their wings, 그 날개를 쫙 펼친 것 같았어요. In search of freedom, 자유를 찾았어.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를 찾아서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되셨죠? 여기가 문법이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라. 이번에 선생님께서도 이번 시험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말씀 없으셨어요? 뭐 지난번처럼 뭐 문법에 힘을 주겠다라고 하면 딱 다루기 좋은 문법들입니다. 오케이? 두 가지가. 다음 뒤에 단송, boat, the vase from a Japanese art dealer in 1935. 요것도 그 학교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로 몇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희고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냈었고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도 보면 이 부분을 다룹니다. 오케이? 일본 딜러입니다. Japanese art dealer에게 구매한 겁니다. 오케이? 뭐 뒤에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money 그 돈을 가지고 he spent on it he spent on it 그가 거기 이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 운항무늬 매병 이 운항무늬 매병에 그가 소요한 돈을 가지고 잠깐만요. with 아까 우리가 without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뭐 없이라고 해석할지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해석할지 뭐뭐가 없었더라면이라고 해석할지 이게 좀 달라졌잖아. 여기 with도 마찬가지로 이 돈을 가지고인지 돈을 가지고 있다면인지 가지고 있었더라면인지 이거 생각해야겠죠. 그럼 어디에 비추시면 될까요? could have bought 여기에 비추시면 됩니다. 과거형 조동사는 절대로 함부로 막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얘도 뭡니까?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의 with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을
이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뭐뭐가 없었더라면, without인 것처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가 그 꽃병에 사용한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간송 could have bought 20 nice houses. 그냥 집도 아니야. 초가삼간 그냥 허름한 집이 아니라 nice houses. 멋진 집 20채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요즘 집값 얼마 정도 합니까? 정말 좋은 집 10억이요? 10억이 좋은 집입니까? 10억으로는 좋은 집을 살 수 없죠. 그저 그런 집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반포 있잖아요. 비싼 게 반포 자이 이런 거 얼마입니까? 맞아요. 50억, 60억 합니다. 얼마야? 난 계산도 안 되는데 나는 슬프니까 지울게요. 그 음마 아파트 알아요? 음마 아파트 얼마예요? 뭐 가격 왔다 갔다 하죠. 보통 한 20억 한다고 봅니다. 20억 20채 꽃병 하나에. 이해돼요? 우리 조상이 간송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나는 한 방에 팔았을 거야. 나 같은 소인배는 어이구 야씨 자 이렇게 되는 거죠. 20채의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돈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지금 간송 뮤지엄에 가보면 그 예술품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팔고 있어요. 조금씩 야금야금 팔아 제끼고 있거든요. 그게 한두 번 판 게 아니라 오래됐어요. 조금씩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자라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투철하게 뒤져봤거든. 진짜로 그 미술관 운영이 어려워서 판매하는 거냐. 뒤져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판매했어. 근데 갑작스럽게 그 사람들이 어디에 땅을 사고, 그 후손들이 어딘가에 땅을 사고, 어딘가에 갑자기 건물을 하나 사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기사에 한번 나왔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거나 간송은 이 정도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막 지금으로 따져보면 막 몇백억, 어쩌면 몇천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돈을 그냥 쓴 거야. 이 국가의 정신을 위해서, 어를 위해서. 나중에 a different business collector offered double the price. 간송 had paid for the base. 이렇게 묶어야겠죠. 간송이 그 꽃병에 대해서 지불한 그 가격의 더블. 나는 내가 직접 가져가서 판매하겠습니다. 뭘 여기까지 와? 내가 갖다 주면 되지. 난 배달까지 해줄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2배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소인배가 아니죠. 얘는 간송 refused to part with it because he knew it was the most magnificent vase of its kind. 이렇게요. 이거 맨 처음에 구매할 때 이거 사실은 혹시 너희 중학교 때 너희 출판사가 중학교 때 교과 출판사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거 중학교에 나옵니다. 출판사 이름 까먹었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얼마를 제안했냐면 2,000원을 제안했거든요. 2,000원을 아닌가? 이게 2,000원이 최종 가격이었나? 모르겠다. 아무튼 까먹었어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제시한 가격보다 간송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구매했어요. 그냥 이 정도에 200원에 할 수 있는데 2,000원에 구매했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봐. 만약에 이걸 내가 200원에 샀어요. 그럼 이게 얼마짜리예요? 200원짜리인 거예요. 나는 돈 많이 안 쓰고 싸게 구매해서 좋죠. 아싸 돈 굳었다. 나 같은 애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아싸 돈 굳었으니까 난 건물 사야지. 나 같은 소인배들은 이런다고요. 근데 간송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잠깐만 이거 화병이죠. 미안해 헷갈렸다. 이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다른 얘기 나옵니다. 헷갈렸어. 뒤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혼민정음 해례본 있거든요. 그 얘기에 관련되는 거다. 미안 내가 헷갈렸어. 근데 어쨌거나 간송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혼민정음 해례 같은 경우도 뭐 2,000원이었나 그럴 거예요. 이 가격을 불렀는데 안 돼.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없어. 왜? 내가 사는 그 가격이 이 물건,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격이 될 테니까. 내가 전 재산 다 꼬라박더라도 이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범인은 아니죠. 평범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죠. 오케이?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 같은 애들은 절대 안 돼. 잠깐만, 요거 하나, 이 표현 하나 기억합시다. part with it. part with. 이게 처분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part with it, 처분해버리다. 그것을 처분해버리는 것, 처분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이 표현은 따로 알아두세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특이한 표현이니까. 처분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knew that. 그는 알고 있었어요. 뭐가? It was the most magnificent face of its kind. 동종 최고라는 거죠. 동종 its kind 그 종류 중에서 the most magnificent face. 이 종류 중에 최고야. 최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또 뭡니까? 그 운항문이 매병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됐죠? 운항문이 매병은 is listed as one of Korea's national treasure. 국보 중에 하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국보로 등재되어 있대요. 뒤에 seeing, 우리 아까 나왔던 거죠. 잠깐만 끝까지 가봐야 돼. 이게 분사 구문인지 뭔지는 아직 몰라. Seeing it in person was, 이게 동사구나. 분사 구문. 미안해, 다시 동명사구나. 동명사니까 수일치 이렇게 보는 거죠. In person, 직접 내 눈으로 그것을 본다라는 것은 was an absolutely breathtaking experience. 실제로 진짜로 숨이 멎을 듯한 정말 그 숨이 멎을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됐을까요? 자, 봐봐. 여기까지 이야기가 약간 일단락이 되는데 내용으로는 사실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논리적인 글이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기행문이다 보니까 기행문 보고서다 보니까 그냥 사실에 대한 열거와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만 섞여 있는 그런 글이라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큰 덩어리는 첫 번째 가정법. 왜냐면 without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가정법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요 분사구문 요거 특히나 요 부분. 요 부분은 요 과를 다뤘던 다른 학교들 많은 학교들에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다뤄주는 문법입니다. 꼭 보셔야 되는 문법.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씀이라고 하는 건 이건 선택적으로 좀 다루면 좀 어려워지고요. 다루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큰 덩어리는 세 개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다. 되셨죠? 오케이?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I saw one item in the museum that I will never forget.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that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오케이? 얘 누구? 여기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that은 앞에 뮤지엄이 있다고 해서 where로 바꿔 쓰거나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이템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an original copy of the 혼민정음해례. 혼민정음해례의 원본이죠. 오케이? 그 원본, 오리지널 본을 봤어요. This ancient book was written in 1446. 1446년에 쓰여졌는데 그리고 it explains the idea and principle behind the creation of Hangul. 한글 창제 뒤에 있는 그런 생각과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장난치면 어때요? And it explains 이렇게 썼잖아요. 이때 쓰여졌고요. 이 전체를 그냥 explaining 이렇게 쓰는 건 어때요? 괜찮죠?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접속사 지우고요.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고요. 이게 분사니까 현재 분사 ing로 바꾸자. 그럼 explaining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뭐 변형까지는 아니고 문법적으로 약간의 기교를 부린 거니까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nd 하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야. The writing system. 근데 여기서 한글이라고 쓴 다음에 동격 나오죠. 동격입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the writing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한국어의 문자 체계인 한글의 창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It was found in Andong in 1940. 이때 1940년대 안동에서 얘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at the time 그 당시엔 1940년대 그때에는 그
Korea was still occupied by Japan.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그런 시절이었죠. 엄혹하던 시절인데 The Japan's colonial government intended to get rid of the Korean language. 사실은 그 알아요? 전 세계에서 그 지배를 받았던 피지배 민족 중에서 자기 언어를 잃지 않은 거의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이죠.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도 지배를 받은 기간이 한 1, 2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언어를 잃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남미 있잖아요. 남미는 유럽에 많은 침략을 받았죠. 남미에서 자기 언어 갖고 있는 나라 있어요? 브라질은 어떤 언어 씁니까? 브라질어 써요? 아니죠. 오케이? 칠레는요? 칠레어 씁니까? 아니에요. 그럼 거기 아르헨티나는요? 아르헨티나어가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원래 걔는 언어가 없었습니까? 원래 걔네 언어가 있었어요. 자기 언어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그 언어를 잃습니다. 그나마 조금 지켜낸 게 인도죠. 근데 인도는 지금 공식 언어가 두 개인 거예요. 힌디어가 있고 영어가 있어요. 영어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오피셜한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렇습니다. 지배를 받으면 그 피지배 국가는 자기의 어떤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대부분 잃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그걸 지켜낸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침략을 많이 받고도 살아남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없어지거든요. 다 뿔뿔이 흩어지든지 없어지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나라는 참 이상하죠.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뽕이 차오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은 좋잖아, 멋지잖아. 근데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전 세계 역사, 세계사 혹시 관심 있으면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런 나라가 되게 없어요.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나라죠. 그러니까 위대한 나라예요. 일본도 사실 그거 알죠? 뭐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란 단어가 사실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침략해서 여기 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던 거를 나누죠. 첫 번째는 무력으로, 두 번째는 문화 통치를 하려고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 통치를 하려던 그런 시절에서도 사실은 이제 한글을 말살시키거나 뭐 창씨 개명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의 문화적으로 말살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일환으로 Japan's colonial government 얘네가 뭐 하려고 했어요? Get rid of. Get rid of 뭐 제거하다 라는 뜻입니다. 박탈해버리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어를 제거해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Schools were forbidden. 학교는 금지되었어요. 그때 알죠? 많이 들어서 알죠? 그때 학교에서는 선생이라는 존재들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칼을 차고 들어왔었죠. 실제로 칼을 차고 들어와서 수업을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Forbidden to teach lessons in Korean. 한국어로 수업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Scholars who studied Korean. 한국어를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은 were arrested. 다 체포되어졌었죠. 주어랑 동사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태 맞추는 거 맨날 나오는 거죠. 좀 더 갈게요. 한국어 한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언어가 몇 개 있어요? 현재 스코어 여러 개, 그죠? 여러 개가 있어요. 전 세계의 언어가 지금 뭐 보통 말을 하기로 전 세계의 언어가 6,000개 정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소리값과 문자값, 그러니까 소리값만 있고 문자값이 없는 것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값만 있고 소리값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자값이 없고 소리값만 있어도 이걸 언어라고 칩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가 전 세계 6,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언어 분류에서 제주도 방언이에요, 제주어예요? 제주어입니다.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주어도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포함시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6,000개의 언어 중에서 생각해봐. 너희가 알고 있는 6,000개 다 알지 않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한에서 언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명시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언어가 대한민국 한글입니다. 잘 생각해봐. 그 어떤 나라도 자기의 언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언어가 있어요. 언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언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얼마나 복잡하고 위대한 체계인데. 근데 그걸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전 세계 유일합니다. 6,000개의 언어 중에서 만들어낸 사람의 존재가 정확히 밝혀져 있는 것은 한국어가 유일합니다. 다른 언어는 없어요. 또 하나, 전 세계 언어 중 유일하게 이 문자를 내가 왜 만들었냐
명시하고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전 세계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만 있어요. 이거는 근데 진짜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일인 거예요. 위대한 일이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터넷 너희도 많이 봤을 건데 이거를 폄훼하고자 하는 사람들 있죠. 한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 잘못된 겁니다. 집현전의 학자들이 도움을 준 건 맞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종대왕과 그 학자들이랑 같이 하나의 뭐 이렇게 회의에서 만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겁니다. 이거 천재죠. 그는 이상한 사람이죠. 어쨌거나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일이에요. 한글은 여러 가지로 from the moment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he heard that 그는 들었습니다. The 훈민정음 해례 had been discovered. 여기서 he는 당연히 간송이 되는 겁니다. 간송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깨알 같은 문법 이런 거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되죠. had been discovered. 과거 완료를 썼죠. 과거 완료를 쓴과 동시에 수동까지 썼습니다. 왜 과거 완료를 썼냐면 들었잖아 과거에 그 전에 발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과거 완료가 나오면 이 과거 완료는 전후 관계를 따지겠다. 과거보다 이전 과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매번 주어와 동사 사이에는 태를 맞춰 주시는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하는 거라서 수동까지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 때도 보면 능동수동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잖아요. 여러 번 물어봤으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시라. 간송 couldn't stop thinking about it. 그걸 듣자마자 간송은 couldn't stop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thinking about it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 많이 하던 문법 stop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투부정사를 쓰면 생각하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명사 쓰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겁니다. He knew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He had to protect it at all cost 모든 어떠한 비용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cost는 비용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대가라고 하면 느낌이 더 삽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그걸 지켜내겠어. 지켜내야만 해.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After years of waiting, 몇 년간을 기다림 끝에 he was finally able to obtain the book. 마침내 그 책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He purchased it. 그는 그걸 구입했습니다. At 10 times, 10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요거랑 혼동해서 아까 얘기했었는데 10배의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The owner was asking 이렇게요. 그 원래 소유자가 was asking 요구했었던 그 가격의 10배의 그것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이었으면 2만 원 이렇게 구매를 한 거죠. 그 당시에 2,000원은 지금 2,000원과 전혀 다른 거 아시죠? And carefully hid it in his house. 그의 집에다가 고이고이 잘 숨겨두었습니다. When the Japanese were finally defeated. defeat가 무슨 뜻입니까? 이 뜻 하나 알아두세요. defeat는 패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패배시키다. 패퇴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were defeated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오케이? 패배시키다. 일본이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패배시킨 거죠. 그래서 수동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따로 기억하세요. 이번에 능동성 많이 물어봤었으니까. He was able to share it. 그는 그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With the rest of Korea. 한국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The guy said that. 가이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 is the museum's most precious treasure. 이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거 하나 체크할까요? precious. 나올 때마다 한 번씩은 써보는 거죠. 동의어 뭐 있습니까? precious. 첫 번째, valuable. valuable가 동의어가 뭡니까? 이거 매번 할 때마다 하는 거죠. valuable 동의어 뭡니까? invaluable이 동의어죠. valuable과 invaluable이 동의어라는 거. 오케이? 보통 우리가 in이 붙으면 반의어가 되지만 valuable과 invaluable은 동의어입니다.
밸류어블이 가치를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해서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가치를 매길 수가 없으니까 가격도 매길 수가 없습니다. priceless, 동의어가 되는 거죠. 다만 이 valuable과 반대말이 되는 거, precious랑 반의어가 되는 것은 아예 가치 자체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죠. valueless. 조심해야 되는 건 valuable과 invaluable이 동의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거래요. without it. 잠깐만요. without it. 밑줄 하나 쳐볼게요. without it. 요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아직 모른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직은 모른다고요. 어디에 밑춰주면 되겠습니까? would have been lost. 여기에 밑춰주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조동사 have pp라는 형태를 썼기 때문에 얘는 뭐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한 번만 더 써볼게요. had it not been for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이거 경희고 기출문제에 요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without을 바꿔 쓴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but for, without, if it had not been for, had not been for. 요거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오케이? 표현들 자체는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the origins and fundamentals of 한글, 한글의 기원과 한글의 fundamental, 근본,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had been lost to history,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It has since been designated a national treasure of Korea and included in the UNESCO Memory of World Register. 이거 하나 물어보자. since라는 단어 있잖아요. 얘 품사 뭡니까? since는 품사가 뭐예요? since. 얘는 전치사로 쓰일 수 있어요. 뭐 since 1990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1990년부터 이렇게 쓸 수 있죠. since라는 단어는 또 뭐도 있어요? 접속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since he was born 이렇게 그가 태어난 이후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얘는 부사도 됩니다. 전치사, 접속사, 부사가 다 돼요. 여기서의 since가 바로 부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since has been designat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지명되어져 왔다. 그 지명된 상태가 쭉 유지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여기선 부사로 쓴 거예요. 어쨌거나 since는 전치사로 쓰건 접속사로 쓰건 부사로 쓰건 어쨌거나 선을 나타내죠. 선이기 때문에 has been 이라는 형태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한국의 국보로 지명되었고요. 포함되어졌습니다. 어디에?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됐죠? 다시 한번 looking at the ancient book, looking at the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얘는 쭉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분사 구문이 맞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분사 구문이니까 다시 한번 I를 데리고 와서 내가 보는 거니까 능동이라서 looking을 쓴 겁니다. 이 고대의 책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I could feel Gansong's strong commitment. 잠깐만, 우리 아까 devote란 단어 기억나세요? 디보트 기억나요? 디보트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뭐뭐을 어디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오케이? 근데 이 디보트랑 동의어가 뭡니까? 헌신하다. 디보트 동의어가 뭐예요? 그게 커미트입니다. 커미트가 동의어야. 잠깐만. 근데 얘가 동사일 때 디보트나 커미트라는 단어가 동사일 때 to를 취했잖아. 그럼 얘가 품사를 바꿔서 명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 뒤에 나왔던 전치사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말 하고 싶은 거냐면 commitment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바뀌긴 했으나 이 to는 여전히 뭐다? 이 to는 여전히 전치사가 되는 것이고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preserving 이란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preserving Korean history. 한국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헌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요거는 유지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 surrounded by Korean art, I could not stop thinking about 간송. 요 문장 별표 쳐놓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별표 치셔야 되고요. 이 문장은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매우 높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거 먼저 말을 할게요. 잘 봐봐. 잠깐만 봐봐.
여기에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주어 동사 있습니다.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여기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왔어요. 오케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쓰는 순간 요 사이에다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는 쓰면 안 됩니까? 여기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소와 시간은 동시에 나오면 안 돼? 되죠?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를 또 쓰는 거 어때요? 아니 뭐 괜찮죠? 아니 의미상 뭐 충돌만 안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잠깐만 다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주어 동사 쓰고 나서 부사 1번, 부사 2번 어때요? 별 문제 없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요. 그럼 부사 1번, 2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부사 절 1번, 부사 절 2번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죠. 한 발짝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이 부사 절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부사 구로 바꿀 수가 있고요. 얘를 부사 구로 바꿀 수 있겠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잠깐.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 surrounded by Korean art.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사구문 1번, 분사구문 2번인 거죠. 됐어요?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해볼게요. 분사구문이니까 어떻게 해라? 요 I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내가 서 있는 거죠. 오케이? 내가 그 전시관 그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됐어요? 한가운데 내가 서 있으니까 여긴 능동이 맞습니다. standing이라고 써준 거야. 근데 또 한 번 요 I를 이렇게 데리고 와볼게요. surround가 무슨 뜻입니까? 둘러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둘러싸는 겁니까? 나를 둘러싸는 겁니까? 그 예술작품이 나를 둘러싸는 거죠. 내가 예술작품 어떻게 둘러싸? 진격의 거인이야? 말이 안 되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를 둘러싸는 거니까 여기는 수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는 능동, 현재 분사, 하나는 수동, 과거 분사로 나와 있는 분사구문이 두 개가 걸려 있는 겁니다. 됐어요? 전혀 이상한 문장이 아니에요. 맞는 문장인 겁니다. 오케이? 요거는 요 문장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해석은 해보면 한국의 예술 작품에 의해 둘러싸인 채에 전시회관 한가운데 서 있었던 나는 could not stop thinking. 간송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분사구문이 두 개 걸려 있다고요. 꼭 다시 기억해 주셔야 돼. 알겠죠? He was an amazing man. 그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는 건데 혹시 얘들아 이거 기억나니? 명사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명사. 문이 열려 있다. 열려 있는 명사를 닫아라. 누가? 첫 번째 관사, 두 번째 소유격. 그러면 관사랑 소유격 사이에 뭔가가 들어간다면 얘는 관사에 대한 설명이야? 명사에 대한 설명이야? 당연히 명사에 대한 설명이야.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여긴 누구 자리야? 형용사 자리야? 그래. 형용사 자리에 ing가 나왔으니까 그냥 분사겠네요. 맞습니까? amaze가 무슨 뜻이야? 놀라게 하다. 그러면 person, 이 사람이 놀라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겁니까? 둘 다 되죠. 둘 다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간송이 놀라게 하는 겁니까? 간송을 놀라게 하는 겁니까? 간송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죠. 여긴 능동이죠. 그래서 amazing이라는 형태를 썼다고요. 보통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감정동사 같은 경우는 사람일 때는 이거 쓰고 사물일 때는 이거 써라. 보통 이렇게 하는데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하세요. 능동과 수동을 따지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He did not collect art for his personal enjoyment. 개인적인 즐거움, 사적인 즐거움으로 예술품을 모은 게 아니었어요. 사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왜? 괜찮아? 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He did it.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To protect Korea's cultural identity. 한국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During the harsh Japanese colonial period. 엄혹한 일제 치하의 시대 동안에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As Korea regained its independence. 독립을 얻어낸 이후에 독립을 쟁취한 이후에
He stopped collecting art. 그는 예술품 수집을 멈췄습니다. 왜요? As he knew. 이제는 알고 있어요. 이제 알고 있거든요. It would safely remain in Korea. 그 한국 예술품들이 그 문화재들이 한국에 안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멈췄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During our country's worst time,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A single man, 한 인간이, 한 남자가 was able to defend Korea's national spirit and pride. 이 국가의 정신과 국가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위인이라고 하는 거죠. Thanks to him. 그 덕분에. Okay? 그 덕분에 we are able to experience an essential part of Korean culture today. 오늘날까지도 한국 문화의 정수, essential part. 이 정수, 필수적인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덕분에요. 마무리합시다. 뒷부분 좀 걸려 있어요. Founded in 1938.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분사 구문인 거 아시죠? 어떻게 해라? 간송 아트 뮤지엄 이렇게 넣어보면 간송 아트 뮤지엄이 설립하는 겁니까? 간송 아트 뮤지엄을 설립하는 겁니까? 을 설립하는 거죠. 수동이가 founded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잠깐만 이거 어렵지 않아. 실수하지 말라고 써드리는 거예요. find가 있고 found가 있죠. find 과거 뭡니까? found 너무 당연한 거야. found의 과거가 뭡니까? founded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라고 설립하다라는 뜻입니다. 설립되어진 거죠. 이 간송 아트 뮤지엄은 was Korea's first private museum.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 아닙니다. private museum이에요. 사설기관입니다. 개인 소유의 미술관입니다. 첫 번째 개인 미술관이래요. When Gansong built it, 간송이 이것을 지었을 때 he named it 보화각. 그는 이것을 보화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은 보화 할 때 그 보화를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보물들을 모아놓았다라는 거죠. 보화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He used the building, 그 건물을 사용했는데 as a place to store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he had collected over the years. 수년에 걸쳐서 그가 수집한 문화재들을 중요한 문화재들을 저장하는 장소로서 이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간송 died in 1962. 그는 1962년 운명을 달리했죠. And 보화각 was renamed. 그런 다음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The 간송 Art Museum in 1966. 1966년 간송 아트 뮤지엄이라고 개명되었죠.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한 것이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이름을 이렇게 잘 붙이진 않아요. 원래는 그런 건데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바뀌었죠. 우리 월드컵 끝난 다음에 박지성길 막 이런 거 많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원래로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서 죽은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It now holds about 5,000 items. 이 5,000점이야. 5,000점의 예술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보는 12개나 있어요. 12점의 국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뭐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지켜줘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은 좀 아니죠.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별게 없어요. 다만 내용으로 문제가 쉽기 때문에 논리적인 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로 내기 좋냐면 일치불일치로 내기 좋아요. 우리 머릿속에 대충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저런 이야기도 있었지. 근데 아까 나만 하더라도 나 같은 애들도 이 질문 수업 몇 번 했겠어. 여러 번 했는데 나만 하더라도 잠깐 헷갈려. 이게 운항문이 매병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게 그 훈민정음 해례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이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둘 다 일제시야 막 이런 비슷한 이야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기억으로 일치불일치 문제를 푸시지 말고 정확하게 지문을 읽고 나서 문제를 푸시는 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다. 되셨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본문을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 아까 내가 액수를 말했잖아요. 뭐 2,000원, 2만 원 이렇게 말했었는데 실제로 그때 내가 알기로 가격이 2,000원이거든요. 2,000원에 내놨는데 거기에 10배를 주고 샀다. 이렇게 다른 교과서, 중학교 때 나왔던 교과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이야기는 살을 붙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원본 사료가 또 있을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간송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확장돼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여지들도 되게 많은 지문이니까 일단은 이야기 자체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법들이 뭐 가벼운 문법들이 아니라 조금 무거운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다시 복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순서. 순서는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요런 부분들이 되게 힌트가 된다 그랬죠. this decision 이런 거. decision이 어디 있어? 보니까 여기 decided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랑 D의 관계를 볼 수 있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순서 정하는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속어법. 이 속어법을 써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단서 여기서의 this decision 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decided 이 부분을 보니까 A랑 D를 볼게요. A랑 D를 보니까 무조건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무조건 D가 먼저 나온다. 그럼 A, D가 되는 부분을 다 지우라는 거죠. A, D를 지우니까 얘 지워야 되고요. 얘 지워야 되고요. 그리고 얘도 지워집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워집니다. 그렇죠? 또 하나 단서가 되는 건 뭐 있어요? 땅은 없나? 이거 그렇네. 여기 이제 these items 이렇게 있네요. these items 이런 아이템들. 그 아이템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 말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A랑 C를 봤을 때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A가 먼저 나야 되는 거죠. CA를 지워야겠네. CA를 지우고 나니까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실 때 이렇게 찾아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으니까 대충 이런 순서겠지.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단서를 찾아서 정답을 찾는 게 더 좋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모의고사 볼 때도 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뒤에 갈게요. 어법상 어색한 건데 요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그죠? cannot help but 다음에는 원형 부정사를 써라. admiring이 아니라 admire 이라고 써야 되는데 요게 좀 조심해야 돼.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좀 조심하십시오. 왜냐면 요게 없으면 cannot help ing가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ing, 여기는 원형 부정사. have no choice가 되면 to 부정사. 이렇게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은 같은데 뒤에 나오는 애들이 좀 달라지니까 그거 조심하시라 라는 겁니다. 다음에 3번을 할게요. 3번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랑은 조금 거리가 멀긴 한데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거 나오는구나. 청자, 상감, 운학, 문, 매, 병이래요. 여기 운학이 저기죠. 여기서 운이 클라우드가 되겠고 학이 크레인이 되겠죠. 뭐 이렇게 그렇대. 너무 어려워. 자, A group with a similar character. 비슷한 애들 모여 있는 거 뭐라고 합니까? 종류라고 말하죠. 종류가 뭡니까? kind. A kind of라는 표현이 있죠. 됐어요? 어디 있니? It's kind. It's kind. 여기 있지 않아요? 이쪽. 여기 있네 여기. It's kind. 이렇게요. 그 종류. 동종에서 최고 이렇게 말했었으니까. 다음에 whole of complete without nothing missing. 놓치는 거 없이 전부다. 뭘 써야 됩니까? 전체 entire. 그 꽃병 전체를 휘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다음에 to provide, supply something. 뭔가 제공한다. 제공하다. offer 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더라. 됐죠? 자, 다음 갈게요. 4번입니다. 이런 것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일치 불일치 이런 형태로 문제 내기가 참 좋다라는 건데 교묘하죠. 언급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2배는 여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케이? 어디서 나왔어요? 훈민정음 해례에서 2배를 10배를 주고 샀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2배는 저쪽에서 2배를 이제 오퍼 했었다. 근데 그걸 거부했다.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뭡니까? 훈민정음 해례는 더블이 아니라 10 times, 이제 10배 이렇게 말해야지 맞죠. 정답은 5번인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문법적으로 어색한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했던 부분이죠. 어디? 요렇게 묶어주시라 그랬고 요렇게 묶어주시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거니까 stood가 아니라
standing 이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겠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문맥상 어휘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죠. 최초의 사설 뮤지엄이란 말을 썼죠. 퍼블릭이 아니라 private 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는 것이 맞겠다. 자, 다음에 7번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영어로 선택지가 영어로 쓰여 있으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 써 있어도 조금 헷갈리긴 하잖아요. 그럴듯하게 써놓긴 했죠.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여기서 27일 살 수 있는 돈 지불하겠다는 약속 이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돈이 이 정도의 가치야 라고 말을 하긴 했죠. 참 교묘하죠. 다음에 일단 가보니까 제목으로 알맞은 건데요. 몇 번입니까? 이 간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그리고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다른 단어들은 사실은 이제 뭐 봤던 단어들 symbolize 정도는 이제 본문이랑 좀 바꾸긴 했지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dispense가 무슨 뜻이에요? 지출하다. expense는 무슨 뜻이에요? 동의합니까? 비싸가 expense 아니에요? expense가 소비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사실 dispense 비슷하긴 합니다. dispense는 처리하다, 처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야 여기 뭐라 써 있어? dispenser. 오케이? 휴지, 뾱뾱. 오케이? 이해돼요? 나오잖아,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죠. 처리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처리하다, 처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dispense. 다시 그리고 여기서 이제 dispense 하기로 한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지키기로 한 거죠. 다음에 10번입니다. 지칭하는 것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다른 거는 전부 다 훈민정음 해례를 말하는 건데 딱 한 가지만 한글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어디 있니? 여기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체포되었다. 여기 한글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당연히 C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맞춰볼까요? 됐죠? 해보면 7번부터 볼게요. 7번은 이러다 보니까 호랑이 얘기 다시 이러다 보니까 it is no surprise 놀랍지 않습니다. 호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상상해봐. 얘 호랑이 만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죠. 뭐가? 이 호랑이란 녀석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혹시 다른 단어 어도어가 무슨 뜻입니까? 뉴진스죠. 그래서 어도어는 존경하다,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걔 사랑받았다, 환영받았다 이건 좀 이상하죠. 왜냐면 만났을 때 무서워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됐죠? cherish는 소중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8번 주제. 지금 이야기 자체가 원래 10만 마리였어 4천 마리가 됐어 10년 내에 다 사라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몇 번입니까? declin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딱 맞겠죠. 정답은 4번 되겠죠. 다음에 9번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들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어떤 게 틀렸어요? B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걱정하다 라는 표현 be worried about 여기 shouldn't가 있지만 shouldn't we be more worried about 이렇게 들어갔어야 됩니다. 비동사가 빠져 있어서 B가 틀렸고요. 또 하나 어디 틀렸습니까? 얘 되게 좋죠. 이 되게 좋죠. 왜냐하면 without을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꾼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되게 잘했는데 if had not been for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니요? 가정법 과거 완료면 여기서 would been 다시 would have increase 정신 못 차리겠는데 would have increased라는 형태를 썼어야지 맞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을 썼어야지 맞는 거고요. 또 하나 어디 틀렸습니까? F 왜요? cause란 단어에 밑줄치면 되겠죠. cause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죠. 그럼 뭐 갑자기 원형 부정사를 왜 써? to lose라는 형태를 썼어야지 맞는 겁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됐죠? 10번으로 갈게요. 10번에서 글의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여기도 단선 어디입니까? these places. 이 these places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 many parts of the world. 전 세계 많은 부분들을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당연히 C가 되는 겁니다. 됐죠? 11번입니다. 이거 요약 정리를 했는데 맞지 않는 걸 찾으래요. 지금 보니까
팜 오일, 친환경적으로 팜 오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이 호랭이를 살리는 것, 호랭이를 보호하는 것에 도움이 된대요. 왜냐하면 이러한 상품들이 숲을 위협하니까요. 갑자기 왜 위협을 해? 숲을 지켜주니까요. 보호하니까요. 라고 하겠죠. 정답은 B가 되겠죠. 다음에 12번은 요거는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올 텐데 요거는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면 in a changing environment, 우리의 변화하는 changing environment,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오케이? 뭐가 중요하다? adaptability, 이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is essential to survival,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런 건 우리 서술형이 없으니까 써놓고 아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영작하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것은 언급하는 겁니다. refers to. 근데 refer to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 아시죠? refers to 어떤 거? species, 우산종을 말하는 거죠. species that 살아가는 거죠. live in 어디에 살아가요? a large area. 뭘 포함하고 있어? containing 많은 different 환경이니까 에코시스템. 그렇으면 되겠죠. 됐죠? 뭐 우리가 서술형이 없으니까 써놓고 나서 아 이런 부분들 물어보겠구나,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이런 것 정도 물어보겠구나,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수일치 물어보겠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는 왜 뭐? 저기서 그 배를 뒤에다 쓰고 앞에 거를 문사로 쓰고. 어디요? 그러니까 그 주격 관계 대명사를 저 에리아 뒤에다 쓴 다음에 그거를 그거로 쓰고 위에는 ing로 바꾸거든요. 아 이거를 바꾼다고요? 아 살고 있는 이렇게요? 네. 댄리브를 리딩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봐봐 정리할게요. 과제는